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벌써 이제 10월에 들어섰는데요. 이제 2023년도 하반기 채용 시즌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2023년 하반기 채용 결산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어떻게 추석은 좀 잘 보내셨나요? 푹 쉬었습니다. 정말 푹 쉬었어요. 차쌤도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 큰 집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떡국을 만드시는 바람에 떡국이요? 어이없게 맛있게 먹었어요. 네. 추석인데요? 그러니까요. 떡만둣국을 만들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떡국까지 만들어 주셔서 송편에 미리... 떡국까지 토탈로 네네. 챙겨주셨습니다. 자, 9월에 정말 뜨겁게 타올랐던 하반기 채용 열풍이 조금은 좀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채용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한 몇 % 정도 완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차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나요? 이게 뭐 사실 수시 채용을 포함하면 뭐 한 55% 60%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채 우리 공채합니다 하는 데들만 합친다면 80% 이상이겠지만 적어도 10월 말까지도 계속 신입 채용들은 존재할 것이고요. 또 11월 이후부터는 채용 전제 인턴으로 또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체감상으로는 공채가 끝난 느낌이 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채용이 덜어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반 분기점을 넘은 정도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반 정도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은희쌤이 보시기에는 몇 % 정도 지금 끝난 것 같나요? 저도 정확히 한 55에서 60%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채는 사실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만큼 삼성을 제외하고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상시 채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설날이 약간 애매하게 6일씩 이렇게 끼고 이러다 보니까 9월에 아예 뜰 곳들은 아예 9월 초반에 다 띄우고 서류를 좀 천천히 받았고요. 그리고 약간 애매하게 원래 9월 말이나 이렇게 뜨는 기업들이 이렇게 추석에 껴있다 보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채용을 시작하는 그런 수순이어서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 계속해서 좀 유통 쪽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남은 하반기 채용 일정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2023년 하반기 채용 결산 오늘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2023년 하반기 채용 결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2023년 하반기 채용 결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의 하반기 채용과 관련을 해서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은희쌤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하반기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아직 배가 고픈 거죠. 제가 아니라 네. 취준생들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할 만큼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채용이 뜬다라고는 하지만 양이 많지가 않은 거죠. 요만큼씩 나오는 코스 요리처럼 뭔가 뜬다고는 하는데 인원도 그렇고 계열사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게 뜨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대기업으로 요즘 되게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의 컵밥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그라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런 보상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대기업으로 많이 몰리는데 그 인원은 사실 수요가 공급이랑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잘 선순환이 될 텐데 안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뽑는 인원도 그렇고 계열사도 그렇고 취준생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배가 고픈 상황이지만 아직은 물론 오늘 결산이기는 하지만 아직 기다려볼만 합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차쌤이 보시기에는 현재까지의 하반기 채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취업에 대한 관여도가 있는 분과 없는 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관여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지원을 해봤거나 중반기인 여름방학부터 지원을 했던 분들에게는 이거 지원할 때들이 상당히 많다. 이건 뭐 완전 기회인걸?
할 수 있는 흐름들도 감지가 됩니다. 이를테면 직무가 정해져 있다거나 산업군이나 업종을 미리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채나 수시 채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채용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카드사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산업군에서 생각지 못한 채용 소식들이 들려오면 그쪽 부문을 생각했던 분들은 또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올 가을에 처음 하셨던 지난 8월 말 9월 초가 첫 취준이었던 분들한테는 이거 지원할 땐 되게 많은데 막상 내가 지원하려는 데가 생각보다 또 마땅치도 않고 내가 원했던 쪽은 뭐 문과 기준으로는 뭐 기획, 뭐 경영 관리, 뭐 해외 영업 이런 거 원했는데 그런 직무는 뭐 거의 채용이 없다시피 하다거나 뭐 이공계열 분들 중에 품질 관리 덕후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무조건 난 품질 해야 돼요 했던 분들한테 생각보다 채용이 거의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양극화가 생기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네. 저보단 쌤들이 이제 취준생분들이 실제로 많이 만나시잖아요. 계속 마주치고 얘기도 많이 하실 텐데 실제 올해 하반기 채용에 대한 이 취준생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아닌데요, 전 너무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이게 제가 보다 보면은 아까 우리 차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그 준비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많이 오고 뭐 빈익빈 부익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진짜 많이 느껴요. 실제로 이제 준비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물론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미리 서류도 좀 미리 써놓고 자소서 대비도 좀 해놓고 자격도 미리 만들어놓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마치 차쌤이 저 고래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가지고 오시거든요. 고래 딱 이렇게 앉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약간 현실 파악이 안 된 취준생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는 취준생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을 지원을 하시기에는 뭐 직무 역량이라던가 준비도라던가 이게 좀 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기업을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직무 상관없이 그냥 그 기업 밸류만 보고 지원을 하는 거죠. 나는 E&M 가고 싶은데 E&M인데 뭐 옷쇼핑이야. 근데 그 엔터랑 옷쇼핑 구분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단 E&M 들어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서 일단은 멋지잖아요, 이거죠. 마치 저 고래를 갖고 싶은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도 좀 써본 적도 없는데 이제와서 막 쓰고 막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봐달라고 이거 봐주세요. 이러면 뭐 형편없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다독여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제가 봤을 때 은희쌤이 다독여 주실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이렇게 자신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오면은 은희쌤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제가 한 8년 전쯤에는 다독여줬어요. 어떡하니? 어떡해? 공감. 어떡해? 너 지금 되게 가고 싶지? 근데 내일 때 조금만 우리 더 해볼까? 우리 내년에 한번 해볼까? 이게 한 8년 전. 5년 전도 아니에요. 8년 전이고 지금은 본인 지금 스펙상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기업을 노릴 때가 아니에요. 중소기업부터 이렇게 써요. 지금 인턴부터 지금 해야 돼요. 무슨 대기업이에요. 지금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엔 약간 무서워서. 왜냐면 너 못 가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후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결국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늘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실제로 가능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건 정말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을 좀 독하게 하는 그런 좀 독해진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고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고래를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고래가 와도 그냥 이렇게 툭 떨궈놓고 제 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 차쌤은 좀 다독여주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굉장히 많이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렇죠. 취준생분들 실제로 만날 때는 반응이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신 듯하여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처음에 오히려 좀 독하게 비주얼을 막 독하게 좀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느끼는 건 특히 코로나 이후에 되게 다양한 세상,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모여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중심의 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그 니즈에 맞춰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리 승환이처럼 이렇게 달래드리면서 안내를 드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안 되는 거를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후위를 도모하자 정도로 말을 좀 돌려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돌리니까 또 시원하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시원하게 하면 또 상처를 또 상처받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채용이 갑자기 확 풀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그냥 잠깐만 이렇게 채용이 많아지고 내년도부터는 또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의 경영도 악화되고 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흐름들도 현장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번 공채 시즌이 나올 때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는 분위기도 있고 네.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대본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저희는. 다시 방향을 잡았는데요. 진짜 쌤들이 말씀을 해주신 게 거의 한 55% 정도 온 것 같다. 이제 남은 45%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채용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또 많을 텐데 쌤들이 보시기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곳들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삼성은 워낙 화두였기 때문에 네. 뭐 삼성, CJ 같은 일반 기업들 중에서 가장 취준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중은행들도 채용을 요번에 거의 바바바박 했거든요. 네네. 원래는 조금 10월, 뭐 12월 이렇게 늦게끔 해서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하나, 우리, 신한이 다 떴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은행을 정말 지원을 하는 분들만 은행을 썼다면 요즘에는 이제 채용 인원 자체가 대기업이 워낙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재무나 뭐 재경이나 뭐 경영 지원이나 이런 쪽을 지원을 하셨던 분들 중엔 경제나 뭐 경영 과목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전공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채용 인원이 많고 돈도 많이 주는 시중은행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영업이라는 직군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옛날에는 영업은 좀 부담스러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했는데 네.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주는 대로 갈래. 영업 괜찮아. 어차피 나 상관없어. 하면서 은행으로 넘어오시는 대기업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다른 면으로는 공기업 지원을 하시다가 NCS랑 전필이 너무 빡시니까 시중은행은 실제로 그거에 대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공기업에 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기업을 지원하다가 금공 지원자분들이 또 은행으로 넘어오는 아이고. 경우.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지금 은행은 지금 요즘 괜찮잖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쏠리는 분위기여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진짜 별들의 전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게 채용 인원이 이제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약간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이 조금 계속 바뀌겠죠. 네, 네. 그래서 면접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서류는 결국 스펙으로 거르고 네, 필기도 어느 정도 뭐 배수가 있다 보니까 네, 네.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물론 당연히 좋아하기도 그쵸. 하겠지만 네. 또 마찬가지로 영업을 해야 되고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좋거나 영업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성향의 분들을 뽑기도 하거나 그래서 약간 면접에서의 약간 포인트들이 좀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와, 면접 준비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차쌤이 보시기에는 어느 기업들 좀 눈여겨볼 만하다 네. 하시는가요? 사실 은행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 조쌤께서 얘기를 다 하셔갖고 네네. 뭐 어느 기업을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좀 네네. 무척 듭니다. 너도 고민되지 죄송해요. 근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기업이 두 개 기업 정도인데 하나는 SK텔레콤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니어 탤런트 전형을 도입한 지는 한 3년 차인데 네. 이번 하반기 공채 때는 또 순서가 조금 또 스타일을 바꿔서 서류 지원 시에 자소서를 폐지하고 순서를 좀 뒤로 미루고 SKCT 적성 검사를 먼저 치른 다음에 그 SKCT 적성 검사를 통과하신 분들한테 자기소개서 전형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결국 자기소개서로 좀 정성적인 평가까지 포함된다기보다는 확실한 적성 검사로 먼저 사전에 지원자들의 일반 뭐랄까요, 좀 어떤 합격 불합격을 좀 명확한 기준으로 좀 가는 다음에 지원자를 선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원 자체를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SKCT가 한 번 치르면 약 수개월간, 1년 가까이 다른 계열사들도 쓸 때 연관이 있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서류 낸 다음에 급하게 공부하려는 분들한테는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지원을 못하는 일들도 벌어졌던 거. 이게 일단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현대자동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약간 왕의 귀환 같달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 및 삼성후자 이러면서 삼성그룹 공채를 많이 관심 있게 보셨는데 오늘 제 멘트 괜찮지 않나요? 어쨌든 좋네요, 그런 네. 부분들인데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려는 정말 광풍이 정말 오래간만에 거의 한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 2015년도나 16년도가 다시 생각이 날 만큼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 직무마다 채용들이 간헐적으로 있었고 그 간헐적인 채용 공고의 틈을 정말 많은 분들이 노리고 지원을 하는 그래서 어떤 채용 시장의 왕자가 되지 않았나 해서 현대자동차도 꼽고 싶습니다. 네. 차쌤께서는 이제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은희쌤은 이제 은행권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시중은행에 눈여겨볼만 했다 하시는데 반대로 올 하반기 공채에서 좀 아쉬웠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느 기업이 있을까요, 은희쌤? 하반기 공채에서 아쉬웠다. 저는 일단은 아직은 채용이 아직은 다 안 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보자라고 한다면 이전 채용들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 만한 네.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백화점들이 이게 되게 뭐 상반기에 뜨기도 했다가 하반기에 뜨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신한이 아니라 신세계 그리고 현대, 롯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번 채용이 뜨기는 뜨는데 현대백화점은 이제 면세점이랑 뭐 그린푸드랑 이렇게 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인원을 많이 안 뽑아요. 면세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백화점 요즘 나쁘지 않은데 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뽑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그룹이 뭐 어쩔 수 없이 인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 쪽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이 뽑거든요. 왜냐면 영업 관리 SC라는 직무 자체가 워낙 뭐 수요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그만두기도 하기 때문에 백화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렇죠.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모집 그쵸. 인원을 안 볼 그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백화점 업계 좀 아쉬웠다 하셨고요. 차쌤이 보시기에는 네. 어느 기업들 좀 아쉬우셨나요? 글쎄요, 이건 제가 준비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내용이긴 한데 아쉽다라는 게 네. 왜 이렇게 채용하셨어요가 아니라 아니죠. 왜 네. 아직 채용이 없나요? 내지는 왜 이렇게 채용이 적어요?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슬프네요. 그렇죠. 이런 예, 거죠. 네. 안타깝네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롯데그룹 계열사들께 이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채용이 뜰 법도 한데 하면서도 생각보다 채용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수시 채용으로 그동안 여러 계열사들이 지난 봄부터 틈틈이 채용을 이어가 주셨지만 다른 기업들 다 뜰 때 이렇게 잘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오면 뺨 하고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의 채용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저희가 그 스트리트쇼 파이터에서 한번 다뤄볼 때 많았잖아요. 스텔라 쌤과 함께. 그때 보면 또 채용 전형이 굉장히 깔끔한 걸로 그렇죠. 네,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2023년 하반기 채용 결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있는 만큼 이제 10월 채용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채용에 나설까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화점들, 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은 이미 10월 초중순에 채용을 이미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채용이 뜰 예정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고 현대백화점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테일 기업들이 아마 쭈루룩 아마 더 뽑을 예정입니다. 실제로 막 CU,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뜨거든요. 뭐 채용 전제형 인턴, 연계형 인턴, 뭐 경력직, 일반직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9월에는 실제로 제조라던가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공채들이 떴다면 그 10월부터는 이제 계열사들 중에서도 이제 굵직한 거 다음 차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물론 가고 싶지만 너무 적게 뽑잖아요. 네. 거의 20개월을 뽑기 때문에 막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그냥 한번 써보는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10월에 뜨는 기업부터는 좀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분들이 또 이제 좋은 소식이 그렇죠. 들려올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은희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항공업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네. 항공사 채용들이 좀 하반기에 뜰까요, 앞으로? 그렇죠. 대한항공도 하반기 채용 소식이 계속 확정시 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들리는 후문이에요. 이거는 제 네네네네. 개인적인 개인 견해이자 후문인데 아시아나가 원래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지금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그 채용 인원을 대한항공이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0명 이렇게 많은 인원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지원을 해볼 만할 것 같고 뭐 에어프레미아라던가 뭐 에어서울이라던가 다른 항공사 채용들도 같이 이제 채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면서 준비하셔야죠. 승무원 그쵸.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네. 수영도 하시고 그럼요. 네, 영어 네. 공부도 좀 하시면서 준비를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차쌤이 보시기엔 앞으로 이제 10월에 채용에 나설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네. 드린다면 주로 이제 제조업체들의 협력사들의 채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이 줄었던 협력사 합동 채용 등이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의 계열들 혹은 뭐 2차 전지 제조 회사들의 협력 회사들이 합동 채용이 10월 말이나 11월께 열릴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방송이 송출되는 이 시점에는 추석 연휴 전에 공고가 올라왔던 기업들의 마감 일자들이 대부분 뜰 겁니다. 아마 제출 잘 하셨겠죠, 그죠? 예, 제출한 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채용들도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채용에 대해 다루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놓쳤어요. 아쉽게도. 네. 그 삼성 공채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뭐 워낙 시기도 늘 그래왔듯 네네. 예상치 못한 시점. 갑자기. 갑자기라기보단 이맘때쯤 나올 법한데 하면서 이제 묵직하게 채용들이 맞아요. 나왔던 네네. 부분들이고요. 네. 여기는 뭐 한 번만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 차분히 준비한 분들에게는 뭐 예년과 크게 다를 법 없이 네. 무난히 준비가 가능하다면 G사트 면접까지 탄탄대로일 것이고요. 네. 결국 관건은 학점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G사트의 어떤 커트라인이라는 걸 확인할 길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귀납적으로 유추해 봐도 거의 영역별로 많은 문제를 맞춰야 하는 그런 좀 약간 고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점에선 그만큼 또 평등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그쵸. 차분히 한 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그럼요. 거니까 또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적성검사 공부를 병행하면서 다른 기업들 자소도 쓰면서 연휴가 끝났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내오셨을 텐데 그 느낌 그대로 몇 주만 더 지내주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두 쌤 모두 좀 반응들이 약간은 아쉬운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을 좀 전망을 해보고 싶거든요. 내년 채용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신지 그냥 예상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은 근데 항상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안 뜬 계열사 혹은 요번에 안 뜬 직무가 내년에 뜰 가능성들이 늘 조금 있죠. 근데 요것도 예상이 이제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이게 TO에 따라 정말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뽑는 인원도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막 너무 기뻐하는 0명 이런 경우도 아이고. 있고요. 0명 이러면 뭐 진짜 많이 뽑는다는데 네, 네, 네. 12명 뭐 이런 아이고.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채용이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졌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막 많이 뽑아요? 이렇게 막 네네. 물어보시거나 여기는 적게 뽑으니까 안 쓰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마인드면 물론 어느 정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여기보단 여기가 좀 더 여유가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여기는 되게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저 정도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어디에도 못 끼거든요. 자, 그럼 차쌤이 보시기엔 내년 어떨 것 같나요, 분위기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런 진단과 결산 전망을 해마다 하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뽑는 규모가 적다는 느낌이 들까라는 걸 네. 돌이켜보면 네. 채용을 하는 구조 자체가 과거에는 직군별로 사람을 뽑은 다음에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는 형태의 채용이었다면 최근 한 4, 5년 새의 흐름은 세부 직무를 정확하게 그 팀 단위로 파트 단위까지 정해서 네. 그 직무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고르고 골라서 최적의 인원을 뽑는 채용이 되다 보니 거기에 맞게 채용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에 또 몰리는 이런 또 쌍끌이 현상까지 종합적으로 네네네. 벌어지고 경영 악화되고 이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겠고 그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대세가 될 텐데 제 그냥 역시나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상반기는 수시 채용이 절대 다수의 공채가 살짝 토핑처럼 얹어진 느낌이라면 하반기는 뭐 공채가 조금 올해처럼 유지가 되는 것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공채는 내년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올해가 가장 좋을 때니까 지금 본인께서 마주하시고 있는 때가 가장 많이 뽑을 때라고 네네.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2023년 하반기 채용 결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희쌤 먼저 해주실까요? 아, 저 빠밤 이런 거 없으니까 뭔가 네. 서운하네요. 일단은 해볼게요. 자, 세 줄 정리. 자체적으로 빠밤. 자, 첫 번째. 과연 내가 대기업을 갈 수 있을까? 자, 우선 대기업 적게 뽑건 많이 뽑건 상관없다. 일단 직무 역량부터 제대로 쌓고 직무 어떤 건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지원을 하자. 그렇게 설정한 직무에 맞춰서 자소서, 면접까지 우리에게 와라. 그러면 빠르게 보내드리리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자, 차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 건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덤덤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엔데믹 이후에 찾아온 대졸 공채 시즌. 공고는 많지만 내가 지원할 기업과 직무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니 차분히 전략적으로 지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넣어야 할 수도 있는 기업이 있고요. 나에게 딱 맞는 직무니까 꼭 넣어야 하는 곳. 선택과 집중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2. 자소서, 적성검사, NCS 면접 미리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편하다. 지금 이 시기에 그래 결국 자소서였어 하고 도전을 했다가 또 이미 제출한 거에서 갑자기 합격을 하면 적성검사나 NCS를 치워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같이 준비하시는 노력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구직자들이 다 동일하게 전략을 펼칠 수 없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쩌면 지금 이 시기는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것보단 채용전자 인턴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꼭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공채를 노려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공채에 제대로 지원하는 이런 다양성 있는 지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023년 하반기 채용 결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방송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